작년에 제가 좀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플랜 B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인용을 했고, 택데브 이 사람 트위터도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닥에서 많이 깨달았다시피 어떤 한 이런 시장을 이끌어가고 시장을 맞추는 존재가 계속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한 몇 달, 길게는 몇 달 가다가 한 뭐 횟수로는 한 세네 번 맞추다가 그 다음부터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인기가 없다가 맞추는 사람 처음엔 인기가 없다가요. 근데 그때는 맞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맞췄던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막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가 맞춘 데 가지고 막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삐끗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시장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고요. 이렇게 좀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반대로 시장이 언젠가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고 항상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보는 이런 포인트들을 있어서 계속 뭐 우직하게 끌고 간다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쪽 바닥에서는요. 그러니까 막 좀 적당히 보시고 이 신뢰 비중을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세 번째 지갑, 세 번째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세 번째 지갑, 뭐 세 번째 고래로 추정되는 뭐 거래소인지 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지갑 있잖아요. 그 지갑에 사고판 매수 매도 그거 있잖아요. 한동안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 또 봅니까? 안 보죠. 그 또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보는 그 기준, 보는 또 자료들이 또 바뀐 거예요. 이쪽 바닥은 계속 바뀝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찰리 리라고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최소한 2017년부터 투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 사람 모릅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트윗을 켜놓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저 듣보자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1번 누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건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사람 별로 집중 안 하죠. 예, 맞아요. 라이트코인 창시자 맞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요즘 집중 안 하죠. 요즘엔 집중한 트윗이 뭡니까? 뭐 이대용 마스크 씨 아니면 뭐 플랜 B 씨 뭐 이런 사람들 뭐 기타 등등 또 각자 요즘 뭐 트윗이 하도 막 분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는 이 하나의 뭐랄까요, 그 유행처럼 이게 좀 뭔가 돌고 도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에서는요. 그런 부분, 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고 절대적인 거 없고, 그런 뭔가 그 하나의 그런 것을 뭐 우직하고 뭐 뚝심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와 접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상황 뭐 잘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갑자기 좀 올라왔었습니다. 갑자기 좀 올라와서 좀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비트코인이 단시간 내에 하루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간만에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은 이 지금 패턴상의 분석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전의 저점보다는 지금 저점을 위로 만들면서 올라가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영상 제목으로 지금 삼았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4년 주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4년이란 것은 우리가 임의로 4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약 10분의 비트코인 블록이 하나 생성되는데, 이 블록 생성이 몇 개가 이렇게 되다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대충 흐릅니다. 그러고 나면 보상량이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4년 주기 사이클에 의거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시장을 봤고, 그 오르는 근거에 대해서도 4년 주기로 많이 삼았었습니다. 비트코인 뭐 가격을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보시면은 이게 대략 4년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그어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반감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반감, 두 번째 반감, 세 번째 반감 이렇게 된 포인트인데 이때부터 해서 시장 랠리 있었고 반감되고 1년 뒤부터 해서 랠리 있었고 반감되고 1년 뒤부터 해가지고 랠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1년 포인트가 아니라 좀 이때는 좀 이번에 좀 짧았습니다. 저는 사실 2020년 5월에 당시 반감되고 나서는 한 1년 뒤에 보자 해서 2021년 5월쯤에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2021년 5월에 피크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이때부터 좀 뭔가 이게 변형이 일어나나 싶더니 일단은 기본적 원칙에서 타협을 보기는 싫었습니다. 제 분석상으로서는. 왜냐면 오른다는 근거 자체도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일단은 뭐 저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갔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도 이번에 이제 끝났으니 그 다음 4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이때도 2017년 랠리를 끝내고 2018년 1월 뭐 2월에서 랠리 끝내고 나서 알트까지 끝내고 나서 이때도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은 정말 해괴망측한 소리들 많았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비트코인 뭐 반감기 4년 사이클이 이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아이 누가 투자하냐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했죠. 그 당시 막상 상황을 들이닥치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조금만 튕겨 올라가도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반대로 갔죠. 이때도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깨졌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물 타고 돈 현금 다 써버려가지고 돈들이 없었죠. 돈들이 없는 채로 한번 쿵 하고 또 내려가 버리니까 그때 많이 좀 떠났었습니다. 많이 떠나고 유튜버들도 2018년까지는 존재를 했어요. 2017년대 붐 되면서 막 지금의 존재하지 않는 유튜버, 크립토 유튜버들 엄청 많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기간 설정해가지고 비트코인 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도 그래서 분석 영상도 나오고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올라간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한 발 더 남았다. 지금 이제 끝까지 왔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영상이 수없이 쏟아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라진 이런 유튜버가 있었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2019년에도 역시나 이때 빙하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정리됐었고요. 많은 또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몇몇 유튜버들 분반 또 살아남고 해가지고 또 여기 살아남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엄청나게 생겼고 또 나오고 지금 또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뭐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 그 말 한번 맞나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제 그런 접근으로 그런 접근 방식을 한번 일단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딱 그런 소리 나오죠. 4년 이거 아니다. 사이클 이제 아니고 이 텀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아니다. 왜? 근거는 뭐냐? 근거는 무엇인데 기관들이 지금 재작년 해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의 사이클의 이런 비트코인 고유의 보상체계로서의 반감 보상체계로서의 그 움직임보다는 이제 좀 더 짧은 텀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지금 떨어지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이전 고점 있지 않습니까? 69K, 69K인가요? 여기. 예. 거의 69K인데 이거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69K가 뚫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4년 주기 사이클이냐 본래의 원칙이냐 1번 시나리오 4년 주기 사이클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사이클로 펼쳐지는 것인가 2번 시나리오에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오른다 내린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의 미래를 본인이 안답니까? 저한테 이런 댓글 쓰시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 전 이제 리플 관련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플 XRP 최근에 스위프트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스위프트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 이전에 만들었던 스위프트 시장 점령 시에 XRP 예상 가격을 뽑아놓은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실망스럽다고요. 이 뽑아낸 가격이 보수적인 가격이라고 하시는데 이 가격이 너무 실망스럽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이 XRP의 가격이 내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내부자로부터 들었대요. 1만 불을 갈 것이라고 들었대요. 1만 불이요. 1만 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돈으로 따지면 XRP 한 개가 12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갈 거라고 내부자한테 들었는데 제 분석 영상을 보니까 정말 혼돈스럽대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답변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아니 내부자 정보를 아신다고 하는데 왜 저의 그 말에 흔들리십니까?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이쪽 시장에서 이 내부자라는 말조차 이 정의조차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 시장 그리고 어떤 크립토의 서큘레이팅 하는 그 개수 그 유통 공급 개수라고 있는데 유통 개수라는 것이 정의돼 있고 개당 가격이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갔으니 XRP도 5천만 원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분들 아직도 이 시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시고 얼토당토하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크립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현타가 올 때도 많은데요. 그리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고 뭐 구독이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솔직히 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뭐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내려간다고 플랜 B 그때 조심하자고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저한테 11월 당시에 플랜 B 조심하자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저한테 욕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플랜 B 틀렸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 그냥 부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요. 답은 다 정해놓고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참 이쪽 시장이 참 고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전 충분히 이해를 또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건 종교의 영역이 많은 건가.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럽고 시장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하나의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이 하나의 뭔가 그냥 올라간다라고 딱 누군가 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냥 그 사람 말 그냥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립토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냥 왜냐면 존버족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왜 그랬냐면 이제 무조건 존버했다. 나도 무조건 존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신념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그런 사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그 속에서 이런 아주 혼탁하고 분석이라는 것이 의미 있겠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아주 힘 빠지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그리고 최소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고 과거의 패턴에 우리가 좀 학습을 해보고 뭔가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보냄이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나더라도 뭐 하나 우리가 남는 것이라도 있고 그 남는 것을 통해서 다음에도 뭔가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을 뭔가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뭐 하나라도 건져보려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최대한 그렇게 좀 다른 분들과 좀 엉뚱한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섞이지 않는 채널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방식을 만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최소한 이 조회수라는 것이 그래도 10,000회가 넘어요. 10,000회가 넘고 그래도 저의 이런 관점과 저의 그 분석을 좋아해 주시니까 계속 따라와 주시고 계속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지금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분들 위한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는 건 어느 정도 따라가서 우리가 쫓아가되 왜냐면 그것이 또 대중의 심리로 쫙 따라갈 때는 그건 또 따라가야 돼요. 근데 너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신뢰의 비중을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세 번째 그 지갑의 신뢰도도 뭐 줄이겠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신뢰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중. 그러니까 그 비중에 대해서 항상 그 조율을 해가면서 시장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상승 조정 주기 점점 짧아지고 있다.
라는 이제 이 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두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처음에 크립토컨트 한국 번역본을 올려드렸고, 두 번째는 코인리스 이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마켓은 10년 이상을 겪으며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혹은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변화가 존재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말이 이겁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제가 제일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엔 다르다 아무튼 이런 말 다 제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화라는 것인데, 그건 일단 주목을 하자. 이 글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 주기가 이전과 비교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던 거 4년, 대략 4년이에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가격 움직임의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 4년 주기 사이클의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 시장을 분석할 때 어느 정도 그 판단 가치에 있어서 그 비중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강세장은 반감기의 영향이라기보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는 신뢰도, 비트코인의 보급화, 시장 성숙도 등이 주요했다. 또 상승과 하락 양측 면에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서 20주 단순 이동평균선 및 21주 이동평균 수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상승 조정 사이클 기간이 이전보다 17% 짧았다. 이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비트코인 유통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펀더멘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이게 참 웃기는 사실인데요.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할수록 변동성이란 것은 이렇게 변동하다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덩치가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덩치가 커지잖아요.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변동성이 줄어들면요, 수익률이 줄어들어 버려요. 웃기죠? 우리가 이 시장에 크립토를 투자한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에 투자하는 것인데, 반대로 또 많은 기관이 들어오기 바라고 우리는 또 변동성이 줄어들길 바래요.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어 버리면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건데, 만약에 금을 따라잡는다, 뭐 금에 뭐 거의 준한다, 그럼 비트코인을 과연 투자하는 사람이 좀 있을까?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때는 이제 거의 고정된 느낌으로 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멈춘다면 좀 서운할 것 같고, 분석이 좀 서운해질 것 같고, 요거 하나 분석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짧아지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 방송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반감, 두 번째 반감, 세 번째 반감이 있었죠. 자, 근데 방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어땠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그냥 올라가고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한 방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습이 상승하는 그 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 그러니까 반감하고 피크를 찍기까지, 시장 피크를 찍기까지 요 기간이 첫 번째 반감 이후에 이랬고, 두 번째 반감하고 나서는 이때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X축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번째 반감했으니 이때는 X축이 이만큼 더 길어질 것이다. 이만큼 더 길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락의 기간, 요거 이제 반대로 하락의 기간이잖아요. 다음 반감까지의 기간까지 따져가지고 피크부터 다음 반감까지의 기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락의 기간을 따져볼까요? 하락과 조정의 기간, 요 기간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X축은 더 길어지고 하락하는 이 X축은 더 좁아질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튼 요거는 다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 반감, 네 번째 반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2024년 한 뭐 5월인가 그래요. 근데 요거랑 맞춰 놓으려면은 얘를 더 줄여야죠. 얘는 늘어났는데 얘도 계속 늘어날 수 없잖아요. 요거까지 맞추려면 얘를 줄여야죠.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하락하는 기간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보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같은 거라서 아직 뭐 한 발도 남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69K가 뚫고 올라간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이런 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분석은 뭐냐면, 빨간 선, 이동평균선 보이실 거예요. 이게 200주, 핑크니까 20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빨간 선이 200주, 요 관점은 좀 우리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관점이죠. 왜냐면 한 번쯤은 여기 다 닿았어요. 한 번쯤은 닿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가 닿느냐, 그냥 닿느냐는 알 수가 없죠. 다시 한번요. 올라갔다가 닿느냐, 요 200주가 이렇게 가겠죠. 아니, 그냥 닿느냐. 요건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 두 개 보자 했잖아요. 두 개 다 알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건데, 69K 뚫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내려간다면 그냥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그 다른 관점, 지금 또. 지금 그러니까 이 선이 되게 애매한 거죠. 보통 하락장인데, 얘 보시면, 이 선을 뚫고 가지 못하고, 이 선이 무슨 선인데, 50주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 선을 뚫지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처박아서 내려갑니다. 더 뚫지 못하고 처박고 내려갑니다. 더 뚫지 못하고 처박고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경험하셨다시피 지금 좀 꽤 올라왔잖아요. 비트코인이. 꽤 올라가지고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반감 이후, 두 번째 반감 이후, 세 번째 반감 이후 아까 보셨잖아요. 이 보신 거를 겹쳐 놓은 거예요. 하나로 겹쳐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쎄하죠. 예. 느낌이 괜히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최소 뭐 이런 느낌 든다는 건데. 자, 아무튼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요 관점, 상승할 때 X축은 점점 길어지는데 하락할 때 X축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요 빨간 부분은, 붉은 부분은. 그래서 요거랑 같이 좀 곁들여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